구독과 좋아요는 강의 힘입니다. 여러분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심의 개선이 피부에 와닿게 오려면 현재 심의 대상에서 50% 정도는 과감하게 폐지해서 정말 현장에서 피부적으로 와닿게 심의 개선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건축 인허가 기간도 2, 3주 내에 완료하도록 행정 서비스를 대폭 개선할 것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건영 건축사입니다. 오늘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 일환으로 일조권을 완화한다는 그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8월 1일자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규제개혁 일환으로 일조권을 완화한다. 이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번에는 정말 일조권을 완화할지 아니면은 검토만 하고 끝날지 우리가 좀 기다리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채널에서도 일조권 완화한다는 소식을 좀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서울시에서도 일조권을 좀 개선하려고 여러 번 좀 노력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해서 건축법 시행령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이 일조권 완화 부분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국토교통부에서 규제개혁 일환으로 일조권을 완화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좀 살펴보고요. 자, 어떠한 내용들이 바뀌는지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토교통부에서 보도한 보도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8월 1일 석간부터 보도하는 내용인데요. 국토교통부에서 규제 개선으로 전기차 배터리 대여 시장을 연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자, 이 부분은 제2회 국토교통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 개선안을 마련하는 그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국민 생활에 밀접한 규제 개선을 발굴하고 개혁하는 그 내용으로 위원회가 만들어지고 현재 추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 건축 분야 등 기업 활동과 국민 생활에 밀접한 규제 개선을 발굴한다. 자, 신속한 이행을 위해서 금년 내에 관계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내용이 나와 있고요. 2022년 8월 1일자 보도가 되겠습니다. 자, 주 내용은 전기차 배터리에 관련된 대여 시장을 연다는 부분인데 여기에 여러 가지 국민 생활에 관련된 밀접한 규제 개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일조권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일조권과 심의제도에 관련된 개선 부분, 이 내용을 중점적으로 여러분에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조권에 관련된 3층 건물에 해당하는 높이 기준을 현재 9m에서 10m로 완화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건축법 시행령 86조 1항을 개정하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현재 중소규모 건축에서 가장 밀접하게 영향을 받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일조권입니다. 그래서 현재 1.5m를 이격하고 9m까지, 그러니까 3개 층을 해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층수와 높이에 관련된 부분인데 9m로 한정을 하다 보니까 9m 내에서 3개 층을 해결하려고 상당히 좀 현장에서는 애로점이 있었고 노력하는 부분이 있었다. 자, 이 부분에서 9m 부분이 현장과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고 맞추기가 어렵고 이런 애로점이 있어서 이번에 10m로 완화한다라고 보도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개정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를 보시면은 최근 단열 등 에너지 전략 기준 등의 강화로 건축물의 바닥 두께, 층고 등이 증가함에 따라서 9m 안에서 3개 층을 구성하기가 어렵다는 애로사항을 검토한 결과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건축물 높이 제한 기준을 10m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렇게 보도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자, 상향하기로 했다. 10m로 상향하기로 했다라고 결론을 내놨기 때문에 올 하반기 때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될 것으로 강하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높이 규제가 완화되면 그간 현장에서 9m 기준을 억지로 맞추느라 하자가 있는 단열재를 사용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현장에서 9m 내에서 해결하려면 1층에 필로티를 만들게 되는데요. 필로티 부분에 주차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2.3m의 차로를 확보해야 되고 그 위에 단열재를 또 해야 되고요. 그리고 3층 상부에 베란다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베란다 하부에는 단열재 두께가 상당히 두꺼워집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실 9m 내에서 3개 층을 해결하려면 일부분은 층고가 좀 낮아지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이런 말들이 많았죠. 뭐 완화해 주려면 10m까지 그냥 시원하게 완화해 주지 왜 9m로 완화해 줘서
상당히 좀 애로점이 있나 그런 점을 좀 많이 컴플레인을 했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반영해서 10m로 상향하기로 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하반기 때 조정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중소규모 건축을 신축하시는 분들은 조금 기다렸다가 하반기 때 법 개정이 되면 그때 허가 접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 건축 심의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규제개혁위원회는 국토교통부의 건축 심의 간소화와 통합 그리고 무순위 청약 공개 모집 방식 개선을 공고하였다. 이 내용이 있는데, 자, 건축 심의 간소화와 통합에 관련된 내용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동안 건축 심의를 개선하자, 간소화하자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현장에서는 심의 제도가 간소화되려면 정말 피부적으로 와닿는 대폭적인 간소화를 해야만 피부적으로 와닿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말만 건축 심의 간소화 하지 말고 정말 피부에 와닿는 심의 간소화를 해야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자, 이 내용을 보시면 국토교통부는 건축 심의 관련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금년 내에 조례로 광범위하게 위임되어 있는 건축 심의 대상을 정비하고 유사한 심의를 통합하는 한편 위원회 간에 상반된 의견을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건축 심의 제도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또 시간적으로 자주 열리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건축 설계를 하면서 인허가 진행을 할 때에 이 심의에 한번 걸리게 되면 한 달, 두 달 정도를 심의 준비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심의가 반려되게 되면 다시 또 한 달이 진행되고요. 그래서 심의라는 부분이 뭐 불가피하게 필요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좀 대폭적으로 간소화시켜서 현장에서 겪고 있는 이런 불편사항을 해소해 주는 부분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의가 필요가 없는 이런 사소한 건축 행위도 심의를 받으라고 하니까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번에 좀 대폭적인 심의 간소화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첨부자료를 보시면 규제 개선 과제 세부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한 번 더 요약을 하면은 건축물 높이 규제 완화가 되어 있고요. 현재 일조권에 관련된 9m 이하의 높이 제한을 10m로 상향을 하겠다. 건축법 시행령 86조 1항을 개정하겠다. 2022년 12월까지 개정을 하겠다고 날짜가 나와 있습니다. 2022년 12월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2023년 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일조권 완화를 10m로 완화를 해서 진행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건축정책과의 사무관 이름까지 나와 있고요. 전화번호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무관에 전화해서 좀 많은 응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심의 관련된 내용인데요. 심의제도 간소화, 중복심의와 불합리한 심의 등으로 당초 설계의 훼손, 그리고 허가기간 증가 등의 문제가 초래하고 있다. 자, 심의 시기와 내용 등 유사한 심의를 통합하고 타 심의와 중복되고 상반된 의견은 효력이 없도록 개선하겠다. 자, 이 내용도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을 개정해서 2022년 12월까지 개정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똑같은 건축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심의 개선이 피부에 와닿게 오려면 현재 심의 대상에서 50% 정도는 과감하게 폐지해서 정말 현장에서 피부적으로 와닿게 심의 개선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10%, 20% 개선하지 말고 과감하게 한 50% 정도는 대폭적으로 삭제하고 폐지를 해야만 현장에서 와 닿는다. 저도 현업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심의 부분이 걸리게 되면 업무도 늘어나고 기간도 늘어나고 애로점도 많고 또 심의를 하러 또 현장에 가서 발표를 해야 되고 뭐 질의 답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현장에서는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자면 건축 인허가 기간도 2, 3주 내에 완료하도록 행정 서비스를 대폭 개선할 것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대략 한 3주 내에 인허가가 나오는데요. 경기도권의 이런 지자체를 보시면 조그마한 다가구 주택도 한 달 반, 두 달, 뭐 이런 근생 같은 경우도 그렇게 크게 복잡하지 않는데도 1개월 반, 2개월이 걸리는 이런 인허가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정말 너무나 시간이 길다. 행정 서비스를 대폭적으로 개선하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국토교통부는 이번 위원회에서 개선하기로 한 과제들을 신속하게 이행하기 위해서 금년 내 관계법령 등의 개정을 추진한다. 그러니까 2022년에 이런 내용들을
개정을 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자, 이번에 보도한 자료는 2회에 나온 그런 규제 개혁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3회에 또 열리는데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는 8월 25일 목요일 날 또 개최를 예정하고요. 이런 국토교통부 위원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 가지 덧붙이자면 현장에서 피부에 와닿는 정말 실질적인 규제 개혁을 기대합니다. 정말 건축사 사무소, 건설 현장, 또 건축주, 또 이런 전반적으로 건축 관계자들에게 실질적으로 와닿는 그런 규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시간을 좀 세이브할 수 있고 이런 심의 개선도 간소화할 수 있고 또 임의 규제도 최소화시켜서 정말 건축법에 맞게끔 설계를 하게 되면은 허가가 날 수 있도록 좀 임의 규제라든가 지자체 조례도 좀 대폭적으로 개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국토교통부 8월 1일자 보도 일조권을 완화한다는 소식을 좀 여러분에게 전달하고요. 2023년 1월부터는 10m 기준으로 완화되기를 간절하게 기대해 보면서 여러분에게 건축 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도 더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강의 힘입니다. 여러분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용 건축사였습니다.